안녕하세요. 꿈을 이룬 부동산 꿈부입니다. 오늘 사례로 풀어보는 제6회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에서 발간하였습니다. 8월에 나온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 목차를 살펴보시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제 매수가 있는데 이제 양도세가 나오는 부분을 이제 매수해서 낸다는 거죠. 원래는 매도인이 내야 되는데 이걸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매수인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질문이고요. 이 박국세 씨는 이제 20년 1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고요. 22년 5월에 이제 매매 계약을 하고 22년 6월에 A 분양권을 이제 양도할 계획인 겁니다. 제 경우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하였을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있습니다.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분양권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이 매도분부터는 이 개정된 양도소득세 세금이 1년 미만은 70% 그리고 1년 초과는 60%로 양도소득세 가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해서 박국세 씨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듯 합니다. 이 해석 사례 이제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1번을 하나만 보시면 양수자와 이제 매수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넣었습니다. 약정을 하고 실제로 지급했을 경우 실제로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낸 세금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해석사례 2번, 3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이 매도자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은 요즘에 사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사실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 양도가액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매매 계약서에 매수 금액을 낮추기를 원하는 매수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실질가액은 8억 원인데 요청가액은 이제 6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다운계약서 쓴 거죠. 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실질 거래가액과 다르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질문이 있었고요. 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 가액을 실질 거래 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감면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B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향후 B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이익은 일단 비과세 감면 규정이 배제돼서 나중에 매도 시에도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게 될 때 이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하고 세금을 많더라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이익이 나와 있고요. 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포함되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고 또 과태료도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과태료 같은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내에서 해당 과태료가 부과 처분되고요. 취득가액의 이제 5%란 얘기는 이제 8억이었을 때 5, 8에 40,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이내에서 부과가 되고 이제 중개인 같은 경우요.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 다운 계약서를 이제 작성해 줬을 시 이제 취득세의 3배 이하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요. 또 6개월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들은 하지 말아야겠죠. 해석 사례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세 번째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아들이 이제 상속을 받았을 경우 이제 양도할 예정인데요. 질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인데 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취득가액은 현재 시가입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하고요. 따라서 이 상속일 개시 현재 시가인 8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피상속인이 이 아버님이 만약에 1세대 뭐 1주택이시고 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6개월 이내 매도 등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해석 사례 1번과 2번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실지 취득가액은 보시면 실지 거래가액 보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네 번째로 주택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2002년에 이제 A주택을 취득했고요. 22년 7월에 이제 A주택을 양도할 계획입니다. 이 취득한 지 이제 20년이 지난 A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죠. 이럴 때 양도소득세 개선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순차적으로 있습니다. 1번 첫째는 매매 사례가액이 있고요. 주변. 두 번째는 감정가액이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환산 취득가액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번과 2번은 매매 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감정가액도 당연히 그 시점에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 번째로 환산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겠죠. 아래 표를 보시면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 현재 15억에 매도를 할 거고요. 그 당시 기준 시가는 이제 10억이었습니다. 그 취득 당시 기준 시가는 2억. 양도 당시 기준 시가는 10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 시가는 2억이면 이렇게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면 3억을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해석 사례 1번과 2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도 차익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이제 계산할 때 확인할 수 이제 없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적용해서 합니다. 이 다섯 번째로 보일러, 싱크대, 장판, 교체 비용을 필요 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제 공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공제를 할 때 이제 자본적 지출인 경우에는 이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뭐 세금 계산서 등 이제 증빙 서류가 필요하죠. 증빙 서류. 자, A주택의 오래된 보일러, 싱크대, 장판, 벽지 교체했습니다. 양도 시 이러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을 보면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공제가 가능하죠. 따라서 보일러 교체 비용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요. 싱크대, 장판, 벽지 교체 등은 이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해서 필요 경비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샤시나 좀 전에 얘기한 보일러 그리고 이제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가 이제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이 설명에서 보시면 자본적 지출의 수익과 지출 비교표가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비용, 수익적 지출 비용 이제 사례 나왔죠. 뭐 베란다, 샤시 등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아래 부분 해석 사례도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셔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6번부터 10번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